워낙 많다 보니 정말 떨립니다. 이런 안 되겠죠.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개스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술 영업 신입사원은 뭘 배울까? 입니다. 저는 생명공학 관련 실험에 기술 영업을 하였고 현장은 대학교, 공공기관, 연구소를 맡아서 했습니다. 맨 처음에 입사를 하면 전공책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권을 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1, 2학년 수준의 전공책을 주는데 그거를 3일 동안 달달달달 봅니다. 중간에 쪽지 시험도 있고요. 전공책이다 보니 내용이 거의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눈이 많이 아팠습니다. 영어 공부 좀 해놓을걸.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정립이 되면 회사의 제품 공부도 병행합니다. 장비, 시약, 소모품 등 많겠죠. 이렇게 공부를 시험 보듯 열심히 하는 이유는 만약에 고객이 저한테 개스비 씨, 네? FBS 하나만 주세요. 이런 안 되겠죠. 고객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험 종류와 용어가 워낙 많다 보니 이걸 단기간에 외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험마다 쓰이는 장비, 시약, 소모품이 전부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기술 영업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해야 감이 조금씩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자, 기본적인 실험 용어와 제품 공부를 했다면 이제 브리핑입니다. 영업의 목적은 고객을 만나 제품을 세일즈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며칠간 사장님 앞에서 브리핑 연습을 합니다. 그래, 내가 고객이라 생각하고 팁에 대해 한번 브리핑 해봐. 예, 알겠습니다. 정말 떨립니다. 하지만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실제로 고객 앞에 있을 때는 긴장을 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3, 4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고 드디어 단독으로 출격! 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담당자가 변경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선 낯선 이가 온다는 거에 그렇게 환영을 할 고객은 없을 겁니다. 전에 담당자가 되게 개판을 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어지간하면 다들 그 기존 담당자한테 적응이 돼 있고 그 기존 담당자도 그 실험실만큼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빠삭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고객들은 담당자가 바뀌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소개 기간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이번에 저희가 뽑은 신입사원 개스비씨라고 앞으로 저랑 같이 다닐 거예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얼굴 도장을 좀 찍어 놓은 후에 기존 담당자는 조금씩 현장 방문을 줄이고 신규 담당자인 제가 자꾸 얼굴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이질감도 덜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많이 인계를 하십니다. 현장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문서 작성을 먼저 가르치실 겁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원래 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경영관리팀에서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 고객의 견적문이나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물건을 주문을 할 때 미리 물건을 재놓고 이렇게 실험을 하시는 그런 실험실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확인을 했는데 시약이 없네? 장갑이 없네? 이래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다음 주문 때는 경쟁업체한테 오더를 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이러한 문서 작업을 기본적으로 먼저 가르쳐 주실 겁니다. 큰 틀은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저는 수리까지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장비를 납품한 실험실에서 고장이 나면 보통 담당자인 영업사원한테 먼저 문의가 갑니다. 여보세요? 개스비 씨, 이거 플레이트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마트름도 들리고 좀 삐걱삐걱거리고. 블라블라블라. 원래 정석대로면 저희가 회수를 해서 본사한테 올려보낸 후에 수리 견적을 받고 고객한테 확인을 받은 후에 수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소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께서 중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장비가 고장 났다. 그러면 장비가 올 때까지 그 실험은 스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는 게 맞지만 잔 고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수리 교육을 요구하는 본사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영업사원인지 수리기사인지 좀 헷갈릴 때도 가끔 있어요. 수리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기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업 스킬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라 거래처의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플러스 소통 능력까지. 제가 다른 영업도 조금 해봤지만 기술 영업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술 영업 신입은 어떤 걸 배우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 영업 만나는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컨텐츠 하나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무 리뷰 채널이다 보니까 경험한 것에 하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내기 한번 나눠보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열심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타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서 제가 지금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건축업을 하셨던 분이고요. 건축업 중에서도 미군부대 건축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그분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기획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의 영상이 될지는 제가 아직은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